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이미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해바라기 씨유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공급의 차질을 빚어 관련 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무효화시킨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 차원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중단됐습니다. 기존 백신보다 2배 강력한 방어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백신이 올가을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졸업 후 소득에 따라 갚고 있는 IDR 상환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3년을 앞당겨 탕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에 타격이 덜했던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들도 이미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소비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자 이제 고소득자마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CN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들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이미 소비를 줄이고 있거나 줄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미 국민의 60%는 월급을 받아 생활합니다.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급여가 올랐지만 식료품과 렌트비, 기름값의 상승으로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소비는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소비를 줄이면 경제에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인 건 저소득 가구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가구 중 57%가 물가 상승으로 1년 전보다 더 많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답했습니다.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 45%가 재정적 불안을 겪고 있다 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 중 68%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를 줄이겠다 답했는데 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의 응답률 82%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모두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겠다는 품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득 가구가 새차 구입과 외식, 휴가 비용 같은 사치제를 가장 먼저 줄이겠다 답한 반면 저소득층은 기름값과 식료품값 등 필수제를 줄이겠다 답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이 실시한 소비심리 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들은 현재 지난 50년간의 최악의 경기 침체 2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생활 수준 저하 위험에 처해 있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식품 중 하나가 바로 해바라기 씨유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 씨유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마가린과 마요네즈, 과자 등의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식용유의 가격도 밀어 올리고 있는데 카놀라유의 경우 가격이 현재 72%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바라기는 우크라이나에서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사람들은 전쟁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인을 애도하기 위해 해바라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해바라기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해바라기 농장이 세계 식량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린과 마요네즈, 페스토 소스, 빵과 과자 등 해바라기 씨의 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해바라기 씨유가 각광받는 이유는 특유의 향이 거의 없고 발화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 꽃 하나에서 얻는 씨앗은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입니다. 해바라기 씨 껍질을 벗겨 압축하면 해바라기 씨유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 씨유 시장의 5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량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크라이나는 이전 수출량의 30%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용유 시장은 현재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씨유 부족 사태는 도미노 영향을 끼쳐 다른 식용유들의 수요를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갑작스런 수요 폭증에 가격이 72%까지 올랐습니다. 3월부터 해바라기 씨유는 물론 카놀라유와 콩기름, 팜유까지 기록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가였던 올리브유의 가격도 15%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이 대체유를 쓰기 시작하면서 건강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콩기름의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고 유전자 변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식용유 값이 오르면 식품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 가격이 높아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신흥국들입니다. 터키는 식용유 가격이 오르며 패닉 바잉이 시작됐고 터키는 굶주림의 혁명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식량 사슬에 이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며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가장 약한 나라부터 위험에 빠지게 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항공기와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무효화시킨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 연방 차원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중단됐습니다. 공항에서 검색을 맡고 있는 TSA가 마스크 쓰기에 대한 단속을 중단했고 각 항공사들은 기내에서의 마스크 쓰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항공기, 기차와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불법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연방 차원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즉각 중단됐습니다. 공항에서 검색을 맡고 있는 TSA 연방항공안전청은 더 이상 마스크 쓰기를 이행 단속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모든 항공사들은 우선 국내선에 대해 기내 마스크 쓰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쓰기를 요구하고 있는 도시들과 일부 국가들이 있어 국제선의 경우 승객과 승무원이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기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암트랙 철도와 전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자율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TSA와 FAA 연방항공청은 항공기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들을 적발해 1회 위반 시 $1,000, 2회 위반 시 $2,000, 3회 이상 $3,000의 벌금을 부과했었고 난동을 부리면 최고 벌금 $80,000 안팎을 부과한 바 있지만 이런 조치들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상당수 항공기들은 비행 중에 연방지법의 무효화 판결에 따른 의무화 해제 지침을 듣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기내 방송하는 바람에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선 감염 확산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 탐파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캐시 킴벌 미젤 판사는 연방 차원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는 CDC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행정법상 규정 절차를 어긴 불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연장한 기간도 5월 3일이므로 항소에 실효가 없고 승소해 마스크 쓰기를 재부과할 경우 또 다른 논란과 혼란만 불러올 것이 분명해 중단시키게 내버려 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배종이 돼버린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의 기승으로 신규 감염자들이 다시 급증하면서 일부 대학들과 도시들에서 마스크 쓰기를 다시 의무화하는 곳도 있지만 강력한 이행과 단속까지 펼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오미크론을 비롯한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기존 백신보다 2배 강력한 방어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새로운 백신이 올 가을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국립보건원은 임상실험 결과 기존과 베타 변이 공격 백신을 결합한 새 백신이 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들의 2배 더 강력한 백신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 새 백신을 확정해 재확산이 우려되는 올가을에 출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데믹 전염병에서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이 올 가을에 나올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과 백신을 공동 연구 개발해온 모더나는 새로운 백신을 임상실험한 예비 결과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 바이러스 등의 기존 백신보다 2배 더 강력한 백신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의 새 백신은 기존 백신에다가 2020년에 나타났던 베타 변이를 공격하는 백신을 결합한 것으로 비벌런트 백신, 즉 2가지 가치를 결합한 양가 백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900명의 자원자에게 새 백신을 투입한 결과 기존 백신의 부스터만 맞은 사람들보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여러 변이들의 2배나 더 강력한 방어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 백신은 평균 4개월이면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기존의 백신과 부스터들보다 더 오래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더나는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이번 새 백신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또 다른 새 백신도 임상실험 중에 있다며 실험 결과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모더나와 국립보건원은 6월 중에 이번에 발표한 새 백신과 또 다른 백신 후보 중에서 최종 선택하고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올 가을 출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인 BA2의 기승으로 신규 감염자들이 다시 늘고 있으나 중증 입원과 사망자들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팬데믹 공포나 패닉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특성상 찬바람이 부는 올 가을부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몰려올 위험은 아직 높기 때문에 미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은 거의 모든 변이들의 강력한 새로운 결합 백신을 생산해 출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작된 2차 부스터, 4차 접종보다는 올 가을에 나올 새로운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코로나 백신이 출시되는 데 맞춰 보다 편리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방식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테스트기도 음주 측정기와 마찬가지로 호흡 한 번으로 내쉬는 날숨을 채집 분석해 3분 이내에 양성 여부를 판정해주는 기기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학자의 융자금을 졸업 후 소득에 따라 갚고 있는 IDR 상환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3년을 앞당겨 탕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DR 프로그램 가입자 360만 명이 20년 상환 기간 중에서 최대 3년을 앞당겨 탕감받을 수 있게 됐고, 공공서비스 근무자들은 10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어 4만 명이 즉각 탕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부분 탕감해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360만 명에게 최대 3년간 앞당겨 탕감해줄 수 있는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학자 융자금 탕감 방안은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월 상환금을 결정해 학자 융자금을 20년 내지 25년간 상환하는 IDR, 즉 인컴 드리븐 리페이먼트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최대 3년간 앞당겨 탕감해 주려는 것입니다. 새 탕감안은 소득에 따라 월 상환이 결정되다 보니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환 유예에 적용되는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연체나 상환 불능 디폴트에 빠지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탕감을 위한 기본 상환 기간에서 해당 시일만큼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IDR, 소득에 따른 상환 프로그램은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년이나 25년 후에도 잔액을 탕감받는 졸업생들이 100명도 채 안 돼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환 도중에 상환유예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서 12개월 연속, 합산해서 36개월까지는 상환 기간인 20년 내지 25년에 포함시켜주는 조치로 탕감 혜택을 최대 3년 앞당겨줌으로써 상당수에게 학자 융자금 탕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360만 명이 가입해 있는 IDR 이용자들이 20년보다 최대 3년을 앞당겨 남은 잔액을 탕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상환하면 탕감받는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년을 앞당겨 잔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4만 명이 즉각 탕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300만 명이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과 관련해 일괄적으로 1인당 $10,000 내지 $50,000를 탕감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1년 이상 결정을 미루면서 이른바 피스밀, 부분 탕감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3월 말까지 70만 명에 대해 학자 융자금 $170만 탕감해 준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에 따른 월 상환 유예를 수차례 연장하고 있으나 현재 8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환유예 연장과 부분 탕감으로는 역부족이며 5만 달러 일괄 탕감안을 조속히 결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단안을 내려야 하므로 8월 31일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적어도 1만 달러 일괄 탕감안을 확정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